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피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소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살린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금을 꼭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저염식, 무염식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저염식과 무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냥 떨쳐버려야 돼요. 저염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염식 하면 안 되는구나. 무염식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차라리 싱겁게 먹는 것보다 짜게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진짜 싱겁게 먹는 사람과 짜게 먹는 사람 누가 더 빨리 병들어 죽을까요? 싱겁게 먹는 사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을 섭취하면 위장으로 통해서 소화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서 보면 또 다른 벽이 있어요. 벽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포 밖에 벽이 있는 것처럼 위장 안에도 또 그 안에 위장이 있고 또 위장 밖에가 또 우리 몸 안에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관이 따로 있으니까. 입을 통해서 그냥 관이 하나 있는 거고 그 관 밖에 또 우리 몸에 세포들이 또 있겠죠. 물론 관 안에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물을 마시면 세포 안으로 그것을 딱 끌어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액체를 뭐라고 해요? 체액이라고 하죠. 체액. 네, 몸체자 체액. 이 체액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풍성해 보이는 게 있고 시들어 보이는 게 있죠. 뭔가 같은 양인데도 풍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풍부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바구니에 막 이렇게 싸놓으면 마음이 막 풍요로워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체액을 굉장히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야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다 딱 던져놔도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의 양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서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세포에서 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지를 봤더니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즉 몸에 체액이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소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링겔 주사를 맞을 수 있죠.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포도당과 0.9%의 생리식염수, 소금과 당분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링겔 주사를 맞는데 우리 몸에 체액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언제 부족하냐? 죽기 전에 부족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몸은 물이 가장 많았어요. 태어나서 많았어요. 근데 20대 지나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통 인체 수분이 70%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90%, 돌아가실 때는 50몇 %까지, 40%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 안에 물은 체중의 70% 평균적으로. 근데 노인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60 미만으로 떨어져요. 굉장히 심각하죠. 사망 직전엔 더 떨어져요. 결국 우리 몸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물이 빠져나가는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0세인 노인이 20세인 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물을 빼보내지 않는 거예요. 100세 노인이 150세까지 50년 더 살 수 있는데 20세 젊은 친구가 70세까지 못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수 마을의 100세 노인은 앞으로도 50년 더 살 수 있어. 근데 한국의 인스턴트 고기 많이 먹거나 물 안 마시는 20대 젊은이들은 70세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70세가 뭐예요? 50세까지 못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나이 많아도 억울하지 않죠? 맞죠?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물을 안 빼면 돼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뭐냐면 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 물은 안 마시고 땀은 많이 흘리니까 노화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피부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나요. 햇빛을 보고 또 일은 많이 하고 수분 보충을 잘 안 하고 갈증이 되게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농사 짓는 분들 물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갈증을 엄청 느끼고 물 마시고 갈증 느끼고 물 마시고 이거 되게 안 좋아요. 막걸리도 안 좋죠. 커피, 탄산음료 아니면 음료수 이런 것들은 수분은 수분이지만 오히려 몸의 밸런스를 망가뜨리고 수분을 더 빼나가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갈증 나 죽겠으면 막걸리 한 잔이라도 마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물 없으면 죽는데 막걸리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안 돼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체액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소금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소금 1년 먹었는데요. 막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평생 먹는 거예요. 평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소금을 먹고 이 정도 건강하다면, 이 정도였다면 소금을 안 먹었으면 더 건강을 못했다는 거예요. 난 소금 1년 먹었는데도 왜 내 피는 더럽지? 그럼 안 먹었으면 더러운 정도가 아니겠죠. 썩었겠죠. 그래서 이 썩었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산화됐다. 썩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다행히 오늘 오신 분들은 산화된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관리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명 중에 요즘에는 더 많았죠. 예전에 한 5년, 6년, 7년 전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산화된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근데 최근에는 입소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50% 이상은 산화된 피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음식에서 얻어진 이 산성화가 더 심해지는 거겠죠. 근데 옛날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피가 덜었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소금물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덜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소금이 물을 잡아준다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 아시겠죠? 내 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결국은 내가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나쁜 음식을 조금 먹었어도 물이 충분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쁜 것을 먹어도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몸이 빨리 그것을 가지고 위축이 되거나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기 많이 안 먹는데 중성지방이 있는 분 계시죠? 왜 높냐면 내 몸이, 내 지방세포가 그것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 수분이 부족하니까. 체내 수분이 부족하니까. 위산이 부족하니까. 소화액이 부족한 것도 역시 소금이나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물을 아무리 마셔봐야 배만 부르지 그냥.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여름에 여러분 땀 나고 갈증 나는데 물 엄청 마셔요. 그럼 배만 부르는데 또 갈증 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 안에서 물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뇌로도 가야 되고 간으로도 가야 되고 세포 안 침투를 해야 갈증이 싹 사라지는데 분명히 1리터를 마셨는데 그 음료수 같은 탄수화물 이런 거 많이 마시면 갈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려면 미네랄이 필수입니다. 미네랄은 나트륨 펌프라고 들어보셨죠? 생리학적으로 나트륨이 펌프질을 해요. 펌프질. 세포 외과 내액을 이렇게 알맞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도 않게 만들고 너무 많이 몸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트륨과 칼륨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고 나트륨 수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몸에 물이 많으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많은데도 또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들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얘네가 썩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온다고 무조건 썩는 거 아니에요. 물 빠짐이 안 좋은 데가 썩는 거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물을 많이 마신 거 좋은데 그것이 빠짐,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종이 오거나 몸 곳곳에서 노폐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연 원리와 인체 원리가 전혀 틀리지 않다. 아시겠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 원리와 인체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탈수가 왜 생길까요? 현대인들이 보통 이 지나친 스트레스 몇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도 탈수의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또 있어요. 수면 부족, 카페인 섭취.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혈액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자, 제가 말하는 혈액은 붉은색 적혈구를 말해요. 오늘 관찰한 거 적혈구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포가 만성 탈수 상태가 돼요. 그럼 세포의 환경이 이제 말라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질병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기도 쪽이 건조해지잖아요. 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감기 잘 걸려요. 그래서 가을철에나 겨울철에는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전기 되게 잘 오를 거예요. 소금, 물 부족하면 정전기. 난 정전기가 평소에 잘 오른다. 그런 분들은 소금을 충분히 드세요. 정전기 싹 사라져요. 아시겠죠? 소금을 계속 마시다 보면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문의가 오세요. 전 소금을 마시고 있는데도 왜 그러냐? 이제 그만큼 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은 전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요, 전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너무 많다. 그러면
정전기가 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전력 전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 많은 소금은 우리 미네 소금 마그네슘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 떨림 이런 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세 가지 혈액을 부족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스트레스, 카페인, 수면 부족.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러면 우리 몸이 탈수를 경험한다. 빨래하면 탈수가 되잖아요. 물만 빠져나가죠. 근데 탈수가 우리 몸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탈수가 되냐? 세포예요, 세포. 근데 이 세포가 탈수가 있고요. 잘 기억하세요. 만성 탈수가 있어요. 만성 탈수 처음 들으셨죠? 이 만성 탈수가 된다는 건 병적인 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물을 마셔도 헛배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세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게 소금요법 좀 해주셔야 되겠죠. 또 땀을 좀 내줘야 돼, 땀. 그럴 때는 땀을 꾹 내면서 우리가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도 이거는 이제 그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그냥 뭔가 녹여내린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물을 피트병에 넣고 반 정도만 넣고요. 한 100번 정도 흔들어 드세요. 100번 흔들어 드시고 흔들어서 입에 살짝 한 모금 딱 목을 죽이는 정도. 이렇게 해서 먹다 보면 흡수가 잘 돼버려요. 다 그러실 분은 없지만 특히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흡수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 먼저 하세요. 소변 물을 마시고 빠르게 소변을 보러 간다. 네, 아주 빠르게 소변 보러 간다.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를 살리는 이 물, 소금도 때로는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만성 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의 환경이 이제 말라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상기도 쪽에는 축축하게 항상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비염이 있다? 아니면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입을 다물고 숨을 쉬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숨을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아래 상기도 쪽에 그 수분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갑니다. 마치 선풍기를 켜놓으면 빨래가 빨리 마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할수록 우리는 이 상기도 쪽에 감기 내지 다른 염증이 잘 안 걸려요. 절대 잘 안 걸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스크에 유칼립투스를 뿌려가지고 잘 때 좀 쓰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나는 감기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감기 잘 안 걸리는 게 이제 세균이 덜 들어와서 그거보다는요. 습도가 유지돼서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사람들 다 착각하죠. 내가 외부에 세균을 방어하니까 세균은 어차피 여기 묻어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어차피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는 습도 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런 거보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때 소금물을 같이 마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과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세포는 물과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세포는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물과 소금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가 소금물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물이 체중의 몇 퍼센트라 했죠? 평균 70% 세포가 있어요. 세포 외액이 있고 세포 내액이 있어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나트륨과 칼륨 미네랄들이에요. 이 세포 내액으로 3분의 2 정도 이제 혈액, 땀, 콧물, 타액, 림프액, 소화액, 뇌, 척수액 이런 것들. 세포 외액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 혈액에 가장 많고요. 그다음 근육과 피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은 약간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어디 있다고? 혈액, 땀, 콧물 이런 거. 그다음에 소화액, 뇌, 척수액. 세포 외액은 피, 혈액, 그다음에 근육, 피부, 뼈에도 수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세포 외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물이 있어야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남는 게 낫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물과 소금은 세포와 체액의 원료이자
근육신경, 세포간 신호 전달을 해주고요. 소화 흡수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H 조절이에요. 몸의 산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금이 T세포의 항암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T세포에 CAR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킨 후에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데요. 이때 나트륨이 자가 면역 질환 및 알레르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면역 세포에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췌장암에 걸린 쥐에게 T세포에 소금을 노출시켰더니 암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었어요. 사실 소금은 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암을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